취소상의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위에 보면은 판례가 하나 있는데 가처분에 대한 판례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취소 소송에서 가처분이 허용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냥 가처분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뜻이고 또 이와 유사한 제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러한 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판결에서 구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미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확정 판결 전에 하는 구제를 우리가 임시구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임시구제를 이제 보통은 임시란 말을 외놈들 용어를 받아들여가지고 가구제라고 표현해요. 사실 이 가라는 말은 임시란 말이니까 임시구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가구제 제도는 이제 소송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크게 보면 이런 가구제의 경우는 실제로 행정소송에서도 이제 가구제 제도가 있고요. 행정심판에도 있어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좀 신경 쓸 거는 국가 배상 청구 소송 있죠. 얘도 가구제가 있어요. 이 가구제 이름이 조금 달라요. 국가 배상에서 이제 국가가 배상을 해라 했을 때 국가는 항소나 또는 상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사인들은 항소나 상고할 때 변호사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질만한 사건은 아예 안 하죠. 겁먹어서. 괜히 했다가 소송 비용만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는 좀 억울해도 이길 것 같지 않다 하면 소송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국가는 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4대강 같은 거 이명박이 지 돈이면 제일 쓰겠어요? 안 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국민은 생명이나 신체가 다쳐가지고 하루하루 돈이 아쉬운데 국가는 자꾸 소송을 해가지고 시간이 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확정 판결 나기 전이지만 일단은 국가에 대해서 있잖아요. 확정 판결 나기 전이지만 일단 국가가 확정 판결 나기 전이라도 일단 1심에서 지급하라고 이야기하면 일단은요 돈을 지급해라. 임시로 지급하고 상소를 해라.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걸 보고 가집행이라고 해요. 이 가집행이 허용돼요. 이 사람 돈을 주고 해라. 이렇게 되죠.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에는요 구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임시로 이러한 집행을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 정지도 있어요. 물론 행정심판도 원칙적으로는 집행 부정지인데 예외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는 것도 임시구제제도의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만약에 행정부가 어떤 처분을 안 해줘가지고 이행을 안 해서 문제되잖아요. 근데 행정심판인 거는 이행심판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행정부 안에서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권력 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없어요. 기분 안 나쁘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행심판이 인정되고 이행재결이 인정되기 때문에 얘들은 임시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번 법 개정에서 새로 추가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임시처분에는 보통 뭐냐? 가처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소송에는 없는 건데 행정심판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알지만은 심판 가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러한 그 어떤 처분이 있고 거부처분이 있겠죠. 또는 부작이 있는데 잘 다시피 집행정지는 처분에만 적용되고 거부처분 적용 안 되지만은 임시처분은 거부처분 다 적용된단 말입니다. 또는 이러한 부작위도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소송을 들어오게 되면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은 다 항고심판이지만은 행정소송의 경우는 항고도 있고요. 당사자도 있어요. 사실은 당사자라는 것은 당사자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양당사자를 대등하게 놓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당사자소송은 별로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민사소송과 유사한 것을 지적받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당사자소송도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당사자소송이 그러면 일찍 이겼다. 그러면 가집행할 수 있느냐? 당사자 소송에서는 이러한 가집행이 가능하냐 할 때 가집행이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행정 주체 다가 아니고 딱 하나 예외가 뭐냐면 국가를 상대로 할 때는요. 국가를 피고를 할 때는요. 국가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집행을 인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서 소송 진행하는 중에 회사가 비리비리해져 가지고 적자가 나가지고 돈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이기면 뭐합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요즘 들어서 대외적으로는 국가도 모라토리움을 뭐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가는 스스로 직업불능 상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게 법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주지는 않을 거니까 알아. 지방자치단체는 얼마지 가능하겠죠?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공공단체는 가능합니다. 항고 들어갔을 때요. 자, 항고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이야기하는 일반 임시처분 또는 이런 가처분인데 가처분이 허용되느냐? 행정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 없어요. 이행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단은 처분을 해주고 나서 하는 거 없어요. 안 된다? 다수설가 판례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알다시피 한국에서는 뭐냐? 이러한 집행 정지제도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집행정지제도인데 알다시피 이러한 집행정지는 이러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만은 거부 처분이나 또는 이러한 부작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 바로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항목 자체가 이제 교과서에는 있지는 않아요. 대학 교재에서 다 다루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제 시험에서는 학원에서는 강의할 때는 또 강사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두는데 꼭 잘 정리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송의 심리 들어가죠.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 이런 게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자기 부인하고 이제 그 임신한 부인을 목졸라 주겠다, 욕조에 빠뜨려 주겠다. 이래 가지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럼 마치 치과의사가 했는 걸 다 안다는 듯이 전직인 시점에서 기자들은 다 얘기를 하죠. 그러나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들었을 때 뭐 제가 네 욕을 하더라 또는 뭐 이런 말 했을 때 화부터 냅니다. 판단이 섰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행동이 있다는 게 전제되었을 때는 비로소 그 행동이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나쁘다, 어느 정도 좋다, 이게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이 있고 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규범적인 평가가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할 때 제일 우리가 서두르지 않아야 될 게 바로 그런 점이에요. 사실을 먼저 여부를 알아보는 게 맞지, 그냥 뭐 인터넷에 오르기만 하면 무턱대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시작되는 거죠. 이때는 그냥 희미했어요. 그럼 일정한 방향으로 소송은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종점은 뭐냐? 판결이에요. 판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선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 과정이 바로 뭐냐? 과정, 프로세스를 우리가 절차 또는 소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과정은 처음에는 법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느 게 옳고 그른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만 원고와 피고의 주관적인 진실만 있을 뿐이에요. 양 당사자는 서로가 상반되는 이야기를 서로가 뭐냐면 주관적으로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법관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지만은 이제 하나하나 퍼즐을 갖고 옵니다. 퍼즐을 맞춰가는데 처음에 퍼즐 가져왔을 때 이게 우리 퍼즐이 맞는지를 먼저 심리를 해야 되고 검토를 한 다음에 맞으면은 넣고 하다 보면 나중에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객관적으로 진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뭐냐?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자체에 대해서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냐? 심리라고 합니다. 즉 판결이 이르는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라는 것은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 양쪽 당사자로 하여금 주장을 제출하게 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해가지고 그 내용을 검토하고 조사해가지고 하나하나 요소로 채용해 봤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나오겠죠? 이 과정을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제 사실심을 먼저 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있었나 없었나가 중요하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이때 이제 뭐냐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합니다. 이 사실심은 어느 법원에서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심은 우리나라에서는 1심하고 2심에서만 사실심이 가능하고 대법원은 사실심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는 증인이 들락날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는 당사자가 안 갑니다. 안 가거든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만 이제는 이제 양 당사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 또는 상대방의 주장이나 증거를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내오겠죠. 그럼 무조건 양 당사자가 열심히 가져오게 합니다. 이거 변론이라고 합니다. 변론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불고불리가 됐죠.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심판의 심리의 대상을 누가 물어오냐면 당사자가 물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변론주의라고 하죠. 변론이라는 말은 그 뜻인데, 그래서 이런 당사자라고 이러한 사실심의 변론,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러한 변론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 보통은 법관들이 줄여서 결심한다고 표현하거든요. 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뭐냐? 법관이 내가 판단이 다 썼습니다. 물론 원고는 저한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가 2달 있으면 또 나올 수 있는데 좀 기다려 주십시오. 됐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더 기다려 주는 수도 있겠죠. 판사가 대강 판단이 있으면은 이제 법적인 평가다 합니다. 법률심. 이거는 이제 주로 시간이 짧아요. 사실심이 뭐 1년 반 걸렸으면은 법률심은 2주나 3주 만에 끝납니다. 법관이 이제 증거나 자료를 집에 들고 가서 판결문을 쓰는 과정이죠. 따지고 보면. 이게 사실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실심과 불림심을 거쳐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이루는 과정을 우리가 심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냥 심리를 할 때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하겠죠. 또 그 내용을 판단해가지고 보는데 심리의 대상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변론을 통해서 나온 주장이나 증거인데 원고는 다 뭐겠어요? 소송에 이길 수 있는 즉 취소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취소를 하는 것을 승소라고도 표현하지만은 인용 판결을 하는데 인용 판결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첫째로 처분이 위반해야 되고 그거로 해서 분명히 이걸 침해당해야 되고 쟁송의 제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등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법관은요, 그런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를 검토해보는 시간이 또 심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요건을 갖추었느냐를 먼저 심사합니다. 그걸 보고 요건 심리라고 하죠. 요건 심리는 뭐냐면 어떤 심리가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즉 소송법적인 요건인데 내용하고는 상관없어요. 쟁송 제기간이 지났나 안 지났나, 피고를 똑바로 지정했나, 행정심판은 거쳐서 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쳐서 왔느냐, 이걸 보는 거지 처분의 내용이나 또는 이게 취소할 만한 사건인지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라든지 또 이런 일에서 이 사람이 법상 이걸 침해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먼저 심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내용인데, 내용을 실체적 요건인데 이러한 실체적 요건을 심리합니다. 이런 심리는 뭐냐면 본래 안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래 안이죠. 그래서 본안 심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요건을 심리한 요건 심리하고 이런 본안 심리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형식적인 요건의 종류는 우리가 이미 다 공부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쟁송의 이러한 제기 기간이 경과했느냐, 피고가 똑바르냐, 관하를 지켰느냐, 행정심판 정치주의가 충족되는 사건이냐, 또는 뭐냐면 이러한 소장을 서면으로 썼느냐, 이런 것들이고요. 실제적 요건은 뭐냐면 그러한 처분,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만한 처분인가, 물론 위법한 처분인가 이 말이겠죠. 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원고 적격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하는 게 정말로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사적 이익이 아닌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제 과정인데, 이걸 이제 절차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눠지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먼저 뭐부터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진품,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다 심사하지 않잖아요. 일단은 PD랑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걸러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고려시대 때 몽고가 침공했을 때 우리가 이겨가지고 뺏은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 10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00년, 1200년이니까 한 1000년 가깝겠죠. 하여튼간에 한 800년 되는 건데 감정해달라. 근데 코카콜라 병이야. 그러면 다들 야, 고려시대 때도 코카콜라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하지. 그냥 됐습니다. 들고 가세요. 집에 가세요. 50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걸러요. 그리고 그렇죠. 저도 전에 늘 얘기하지만은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양보하는 마음에서 출전하지 않은 대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거든요. 저도 나갈 수 있죠. 외모를 봐서는 충분하지만은 되는데, 그러면 나올 때 다 심사합니까? 다 수영복 안 입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걸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나도 한때는 미스 코리아 대회 나가봤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사실 수영복은 안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오지 마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서류심사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꼭 그런 건 아닌데, 교과서적으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먼저 뭐부터 하냐면 요건을 먼저 심리해요. 형식 요건. 왜냐하면 쟁송직이 지나면 아예 재판할 필요가 없는데 다 하다가 재판하면 뭐해? 그래서 요건 심리를 먼저 해요. 그럼 이제 이게 말하는 쟁송 제기 기간을 지켰느냐, 피고를 똑바로 지정했느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럼 요건을 사실은 따지면은 형식적 요건만 요건이 아니죠. 실제 요건도 요건이지만 요건 심리는 형식적인 요건만 심리하는 거죠. 여기서 이거는 소송법상의 요건인 형식적인 요건만 심리하는 거죠. 이런 형식 요건인데 쟁송 제기간을 지켰다. 형식 요건을 이제 만약에 다 갖추었다. 다 갖춘 경우는요, 적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적법한 소제기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적법에 받으니까 위법이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말 안 하고요. 형식적 요건이라는 느낌이 좀 들게 하려면 이 요건을 못 갖췄다. 탈락이에요. 이걸 뭐냐?
부적법이라고 표현해요. 부적법하다. 요건을, 형식적인 요건을 못 갖춘 건 부적법인데, 아예 이런 경우에는 수행복구 위법으로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문전에서 쫓겨나는 거야. 이걸 뭐냐? 각하라고 표현해요. 민사, 형사, 행정, 심판, 소송 다 똑같아요. 일반 용어예요. 각하. 근데 이제 적법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본선에 들어가는 거죠. 본선이 바로 본안심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본안심리 들어갑니다. 그럼 본안심리 드디어 소장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소장에 뭐 써 있습니까? 앞에 있는 표지 말고 소장의 내용은 딱 두 개로 나눠져요. 처음에 청구 취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씩입니다. 네가 뭘 원하니 이건 못 씁니다. 청구 취지 1. 이 처분을 취소해라. 2.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해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온 이유가 그거야. 뭔지 몰라도. 그리고 나서 뭐냐? 청구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쫙 나오지. 뭐, 몇 월 며칠 날 이런 청구를 받았는데, 처분한 이유는 뭐 이렇다고 하는데, 사실 은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뭐, 등등등 나오는 거예요. 청구 이유거든요. 답변도 똑같아요. 청구 시를 다 받아주면은요, 주문. 처분을 취소해라. 이게 주문이고요. 다시 이유 나옵니다. 이유. 살펴보건데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건 말이 되고 안 되고, 청구로 채택할 수가 없고 나옵니다. 이게 본안이에요. 그러면 본안의 청구 취지는 뭐겠어요? 내용이 뻔하잖아요. 내가 위반 처분 때문에 나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습니다.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나 없나? 그게 과연 침해된 이익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두 번째로는 그것이 위반 처분인가 아닌가, 즉 처분에 해당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는 실질적 또는 실체적 요건입니다. 내용이니까 이런 실제 요건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건 다 뭐냐? 이유예요, 이유. 이유가 이제, 네가 말하는 게 이유가 있다. 네가 말하는 게 참 이유 있는, 그거네. 뭐, 이유 있는 반항, 이것도 이유 없는 반항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유 없는 반항은 들이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네. 그러면 네 말이 맞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뭐냐면은 이유만 봐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 이 말은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야.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인정하고, 인정한다, 진짜예요. 인정하고, 받아준다, 용이야. 용서한다, 용자야. 받아들인다, 얼굴 용자도 되지만은, 받아준다, 이 말이야. 그걸 인용이죠.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인데, 인용 파괴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원고가 이긴 거죠. 원고의 승소 판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용 읽어보니까, 처분이 니는 위반하다 그러는데 위반한 거 아니네 뭐. 또 네가 말하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네.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뭐냐? 이유 없다로 결론이 나. 그럼 그걸 뭐냐? 기각이야. 각하와 기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안 심리가 있었나 없었나가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량을 위반한 행위는 각하하면 안 되고 기각해야 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량 위반인지는 형식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겉모습만 알 수 없으니까 내용을 검토해보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이제 모든 소송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거는 행정부에서는 잘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판결이 나면 판결의 효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판결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희한한 게 하나 있어. 이상하게 엇나간다고. 우리가 아예 공부 안 하는 거 이거야. 공부 제대로 하는 거 이거야. 그건 공부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약간 어긋나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기억을 안 한 거와 똑같은 결과가 생겨. 문제는요, 이렇게 이상하게 옆으로 가는 게 있어. 이유가 있지만, 이유가 있대.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지만, 이렇대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야 돼. 처분 위법해가지고 취소가 있지만, 그러나 뭐 때문에, 그거를 취소해버리면, 너는 이익에 대한 구제를 받겠지만은,
다른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겠다. 예를 들면 대로에 있는 가운데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수용 재결이 위험하다. 그럼 수용 재결을 취소하게 되면 이 사람이야 좋겠지만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취소해갖고 취소해주면 좋겠지만은 네가 얻을 이익보다도 훨씬 더 큰 공기의 피해가 오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복리, 이러한 공익입니다. 이러한 공공복리를 이유로 저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하지 않습니다. 기각합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좀 죽어줘야 되겠다. 기각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기각이거든요. 그래서 기각하는 판결이 있다. 이걸 우리가 뭐냐면 사정 판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 판결인데 사정 판결은 기각 판결이고 사정 판결은 처분의 위법을 인정해요. 적반하는 뜻이 아니에요. 독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 심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하나 기각은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아시게 되니까 됐고요. 사정 판결을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먼저 나오는데 뭐 심리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에 나오는데 807페이지에 불고불리 원칙, 당사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도 심판권이 없고 또 심리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량 처분의 취소는 나오는데 옛날에 공부했죠. 재량행위할 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재량의 한계를 넘는지 안 넘는지는 법원이 심판을 해봐야 아는 거죠. 넘어가죠. 25조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인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재결을 향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있잖아 명하는 거지 당사자가 있잖아요. 돌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출 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 없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직권심이 중요하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한다. 증거조사의 핵심은요. 사람이 정인인처럼 된 정인에게는 정인신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인신문을 하게 될 때 정인신문 잘하면 증거가 나오겠죠. 증거가 나오면 누구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법원은요. 공평한 위치에서 누구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행동을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서 민사전 직권이 인정 안 되지만은 행정의 경우는 당사자의 권리 문제뿐만 아니라 공익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국가가 실체적인 진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권심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권심리는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변론주의나 당사주의를 대체해가지고 바로 직권주의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변론주의와 당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직권에 대한 증거조사 또는 직권주의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 되죠. 하여간 입증 책임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습니다만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심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정 판결로 이르른다. 이런 과정을 심리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정 판결은 좀 더 나중에 상세하게 판결의 내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880페이지에 심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주장 책임과 입증 책임, 입증을 해야 될 책임하고 주장을 해야 될 책임인데 입증 책임은 잘 알다시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법관의 성명 의무인데 말로는 성명권 행사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서 불명 목숨 결함이 있거나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법원이 그 법관에 생각할 때 당사자가 남도 입증을 하긴 하는데 그게 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히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다. 그랬을 때는요. 좀 더 상세히 물어가지고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성명인데 성명권을 행사한다고 말하는데 성명의 의무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술심리주의인데 당사자가 있잖아요. 수동할 때 나와가지고 변론이나 주장 증거할 때 꼭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서면주의고요. 서면도 좋고 구술도 좋다. 그게 바로 구술심리주의인데 이것이 이제 정식 재판에서는 다 이렇게 됩니다. 직접 심리주의라는 것은 법관이 보는 면전에서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진술이라도요. 그 진술의 내용이 문자로 나와, 제가 글로 쓰여져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미묘하게 그 사람이 막 법을 떨고 있고 막 이렇게 표정이 막 말을 듬듬다. 그런 것들은 법관이 봐야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영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쌍방심리주의는요. 공개심리주의인데 재판은 공개심리주의를 채택하는데 뭐 예외가 인정됩니다. 법관이 때로는 비공개로 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신문주의는요, 잘 알겠지만은 원고가 주장을 제출하겠죠? 원고가 입증했을 때 상대방이 그 주장을 반박하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어떤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안 하다, 이거는 언제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냐. 왜냐하면 중간에 법이 많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법에 의하면 이게 위법한데 지금 법이 아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시점을 기준해가지고 이제 위법성을 판단하느냐 하는 이 부분인데 크게는 이제 판결 시설하고 처분 시설로 나누어지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간은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처분시가 있고요. 이게 중요하고 판결시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까 봤지만 중간에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라는 것도 있죠. 사실은. 예, 사실은 법률심이 끝나야지 판결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 이런 피고의 경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의 변경 같은 거 또는요 이송이라든지 병합 같은 이런 순수한 이런 소송적인 것들은 다 뭐냐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근데 문제는 법이 중간중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때는 위법할 수 있고 어느 때는 적법할 수 있다. 그럼 어떤 처분이 중간에는 여러 법이 바뀌었을 때는 어느 기준이 할 때 처분시인데 처분 자체가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바로 처분의 위법성입니다. 적법성은 똑같습니다. 처분의 위법성을 이러한 판단하는 데는요 이거는 처분시입니다. 어떤 처분이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요 처분시 법을 기준해서 판단한다 이것 뜻이죠. 신청시가 아닙니다. 절대 주의해야 됩니다. 잘 알겠지만 이런 신청시가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명한 거죠. 농촌에다가 러브호텔을 만드는 거예요. 또 가까운 데다가. 근데 옛날에는 뭐 생산을 못했죠. 도시에서는 러브호텔을 만들고 생산하는 거 생각했지만은 그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은 농촌에 그런 걸 할 줄은 몰랐죠. 하게 되니까 이제 법 조항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니까 국가가 이제 법을 가지고 막으려고 법을 제정을 서두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아직은 법이 안 나왔으니까 신청해가지고 빨리 해달라 그랬는데 행정에서 좀 미뤘어요. 그랬다가 결국 법에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청 당시에 법대로 하면 해야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새로 처분할 때는 법이 새로 나오고 나서 처분했으니까 안 된다. 그랬을 때 그거는 적부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신청 시간이에요. 중요한 건 판결시가 제일 중요하죠. 판결시인데 판결시 기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 방금 얘기할 때 사정판결. 분명히 처분이 위법하지만은 그러나 공공공익 때문에 시도를 못합니다. 이 공익에 대한 판단, 공익이라는 것은 공익도 시대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어떨 때는 수출해가지고 외화를 불어들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깨끗한 물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공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건 그때그때 달라져요. 근데 이러한 사정판결도 두 가지인데 사정판결을 이루자면 요건이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뭐냐? 이러한 처분이 위법해야 되죠. 처분의 위법.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처분시를 기준합니다. 처분이 위법하다 안 하다는 것은 처분시 기준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사정판결은 공공복리 때문에 지적을 못하게 된다. 즉 공익 또는 공공복리인데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
이거는 이러한 판결 싫어한다 라는 얘기예요. 판결 싫어한다. 그러면 행정청에서 신청했는데 행정청에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럼 이러한 부작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작이야. 행정에서 아무런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가 위반한 것이 판단되는 시점은 언제냐? 언제라도 이제 이 사람이 행동하면 이제 거부처분이라도 하든지 또는 처분하든지 거부처분하든지 간에 아무것도 하면은 부작위가 아닌 상태가 되는데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하려면 기준시는 언제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것도 역시 뭐냐? 판결시입니다. 그래서 부작위가 위법된 판결시도 판결시로 한다 이것들이죠. 판결시까지 이제 없나 이것인데 문제는 소송은 이제 갖다 봤지만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사실심 다 끝내고 나서 사실심 변론 종결하고 나서 이제 법관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한 2, 3주 걸리잖아요. 판결문 쓰는 과정에 만약에 뭐 판결이 이제 만약에 행정청이 처분했다 이런 수도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법관은요 계속해서 행정청에다가 지금 판결 이제 처분했습니까 안 났습니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요 우리나라 판례에서는요 이란요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판결시 나오면 어느 시점이나 판결시 얘기하면 되고요. 이런 판결시를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로 이해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사정 판결에서 공익에 대한 판단, 부작위 위법에 대한 판단의 시점은 언제냐? 답은 판결시고요. 없을 때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시가 돼도 됩니다. 두 개 동시에 들어서는 판결시가 더 맞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정의 판결 나오는데 아까 전에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도표로 나와 있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사정 판결이 28조에 나와 있는데 28조 있죠. 예, 그런데 퇴원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어때는 더 하면 더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컨디션 안 좋은 것 같고 이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쵸? 좀 쉬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보니까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사정 판결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어지럽고 이럴 때 하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첫 시간에 사정 판결 들어가서 좀 깨끗할 때 정리할게요. 예, 뭐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급할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